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무덥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는 비가 가끔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폭염은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25도를 넘나들며 밤더위가 열대야로 이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비가 내리며 폭염경보는 모두 폭염주의보로 변경됐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과 포항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폭염은 내일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구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낮 기온이 계속해서 글피부터는 32도로 조금 내려가겠으나 추석 연휴 동안은 낮에 계속해서 30도를 넘나들며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내일은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추석 연휴인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대진항이 어항 정비 사업을 마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래 모양 랜드마크와 해안 산책로 등 관광 인프라가 새롭게 조성됐고 지역 어민들을 위한 어업 관련 시설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오래전부터 대게와 청어잡이로 잘 알려진 영덕 대진항입니다. 이곳에 고래 모양의 해상 전망대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됐습니다. 블루로드와 연결된 해안 산책로와 방파제를 따라 그려진 벽화도 어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몇 년간 왔다 가면서 느낀 게 정비가 너무 잘 돼 있고 처음부터 너무 좋고 물도 깨끗하고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의 낡은 어항시설을 탈바꿈하는 대진항 정비 사업이 2021년부터 시행돼 3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영해면에서는 해변으로서는 대진항이 제일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이번에 이 정비 사업을 하고부터 너무 이제 아름답고 항이 깨끗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와 주셨으면. 해양수산부가 165억 원을 투입해 해안 관광 인프라와 소형 선박 전용부두, 어구 보건창고 등 어업 기반 시설도 새롭게 확충했습니다. 방파제 보강, 그다음에 어망어구 창고 시설 설치, 그다음 전망대 설치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어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영덕 대진항이 인접한 고래불 해수욕장과 대진 해수욕장, 상대산과 함께 영덕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난 뒤 계속되는 가뭄으로 포항과 경주 일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영천댐의 가뭄 대응 단계가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환경부는 영천댐의 현재 저수율이 46.3%로 주의 단계 기준 저수량인 4,810만 톤보다 떨어졌다며 하루 최대 4만 톤인 하천 유지용수와 하루 최대 5만 톤인 농업용수 공급량을 줄여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마댐과의 연계 운영으로 금호강의 수질 개선 용수도 줄이고 형산강 부조 취수장을 더 가동해 영천댐이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형산강 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포 추모공원을 명품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모공원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확 바꿔 이참에 추모공원은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꿔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복합예술공간 뮤지엄 산입니다. 대자연에 둘러싸인 이곳은 이색적인 건축물과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명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했습니다. 포항시는 뮤지엄 산을 벤치마킹해 명품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겨 장사시설을 사람들이 찾아와 머무르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호랑이가 제 발로 찾아오는 빽빽한 숲.
호미반도를 그런 빽빽한 숨으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가 바로 추모공원을 시작으로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포항 구룡포와 호미반도 일대는 해양 관광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포항시는 우선 추모공원과 호미곶을 잇는 모노레일을 단계별로 조성하고 포항 구룡포항에 호텔과 위락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구룡포에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참고용 대형 할인 매장을 유치해 방문 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또 코스트코 이외에도 국내에도 그거에 버금가는 유명한 그 대형 창고 할인 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추진을 해서 그것을 꼭 우리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포항시는 구룡포읍 눌태 1, 2 일대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해 오는 2029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장사시설 건축비 625억 원을 포함해 공원화 사업, 도로 건설, 지역 인센티브 등 약 1,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추석 연휴 동안 비상급수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 복구 기동반을 가동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응급 복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내일까지 주요 상수도 시설과 굴착 공사장, 소규모 수도 시설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 보수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때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응급실 과부하, 환자 이송 거부, 본인 부담금 확대 같은 불안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마다 연휴 때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늘리고 있고 의료진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느 병원과 약국이 문을 여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5일 동안 대구에서 하루 평균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3,500여 곳입니다. 지난 설과 비교해 2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의료진 부족에 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6개 센터급 응급실에 의료진을 1명씩 더 보강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과거 보건소는 명절 당일에만 진료했지만 이번에는 오는 14일부터 연휴 기간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자정약국 10곳을 이용하면 야간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병원과 포항 성모병원, 구미 차병원 3곳의 곤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37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중증 소아 응급 환자는 대구 경북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7곳 경북대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합니다. 추석에 맞춰 지정한 응급의료센터는 연휴 이후에도 운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지나더라도 이런 어떤 비상진료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지정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의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와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운영 중인 병의원,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로 앱을 통해서도 대구의 병의원과 약국 운영 여부, 야간 진료가 가능한 곳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 2주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비상의료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는 병의원은 동국대 경주병원, 계명대 경주동산병원 등 50곳이며 휴일 지킴이 약국은 108곳입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자녀를 기다렸다가 학원이나 도서관에 내려다주는 이른바 학교 라이딩 하시는 부모님들 많은데요. 경상북도가 학원가 등 주요 거점을 도는 돌봄 버스 운행을 예천에서 시작하면서 안심 귀갓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노란 버스에 올라탑니다. 학교 후 집이나 학원,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같은 보육시설 등을 가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버스입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은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내 손잡고보다. 승하차 도우미도 있습니다. 친구들 안전벨트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지역 의용 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들로 승하차 시 아이들의 안전을 돕습니다. 안전벨트 확인도 해주고 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애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예천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돌봄 버스. 20인승 버스 4대가 하루 18차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신도시와 예천읍 구도심 구석구석을 순환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큰 것 같아서. 사람도 그냥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좋아요. 특히 학교 시간 수요가 많습니다. 평소 나홀로 기갓길에 올랐던 아이도, 학교 앞 마중이 어려웠던 부모들도 만족합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집에 가요? 혼자요. 친구랑 같이 노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바쁜데 이제 학교에서 집에 올 때 그때가 참 편한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 안심이 되죠, 확실히. 초등학생 이하 유아들도 보호자와 동승하면 탑승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돌봄 버스는 아이들에겐 안심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부모 부담도 경감시킬 걸로 기대됩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예천구는 수요 응답형 돌봄 버스 운영도 검토 중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바쁘신데 아무래도 애들을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라이딩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요. 그런 부담을 경감시키는데도 저희가 일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예천 첫 운행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 안동과 포항, 구미, 경산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24시간 365 돌봄 어린이집이 어제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천 힐스테이트 아파트 관리동에 마련된 이 시설은 포항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월 8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항 북구 지역 365 돌봄 어린이집은 북구청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결과 경북에서는 지난해보다 280여 명 증가한 19,8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15,000여 명으로 78.9%, 졸업생이 3,000여 명으로 18.1%입니다. 졸업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1.09% 늘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수도 각각 2%와 9.25% 증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고3 재학생 수 증가와 지역인재 의대 전형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능 응시자 수가 늘어난 걸로 분석했습니다. 포항시립교향악단 제209회 정기연주회 베토벤의 취미는 산책이 오늘 오후 7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포항시향은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신박 듀오와 함께 멘델스존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2장조를 연주하고 이어 자연이 주는 위안과 감동을 표현한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선사합니다. 경북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항 출신 연규식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지역어 발전 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담고 있어 앞으로 지역어 조사와 보존,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많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년 전보다 9% 증가한 56.7%로 나타나는 등 갈수록 지역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귀성객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명절 전후인 어제부터 내일까지 또 19일에 공동 방제단을 2개 반을 운영해 양돈 농장과 주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진행합니다. 특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양돈 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홍보 현수막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5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유치원 20명, 초등학교 318명 등 공립학교 교사 366명과 사립학교 교사 2명을 선발합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하며 1차 시험은 오는 11월 9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각각 실시됩니다. 경북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170곳의 경영 상황을 평가합니다. 평가는 도교육청 시책과 제도상 추진 사항의 이행 여부와 사학기관의 행정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 등을 살핍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활동비 결산 비율 지표를 신설해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인데 평가 결과는 11월에 공개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과 행정 지도를 통한 개선 조치가 이뤄집니다. 폭염은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밤더위가 열대야로 이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비가 내리며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모두 변경됐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과 포항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폭염은 내일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대구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글피에는 32도로 조금 내려가겠으나 추석 연휴 동안 낮에는 계속해서 30도를 넘나들며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내일은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고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구미는 25도로 후텁지근한데요. 낮에는 대구 32도, 구미는 31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24도, 문경은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문경은 29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에는 30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추석 연휴인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